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머리가 좀 무거워지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아마도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여전히 새로운 자극을 좋아해요. 특히 60대가 넘어서면 책 한 권을 통해 뇌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뇌가 좋아하는 책은 따로 있다. 60대 이후 필독서 5권이에요. 이 책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특별한 것들이에요. 왜 이 책들이 중요한가 하면 나이 들수록 뇌의 활동이 줄어들기 쉽지만 적절한 책을 읽으면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책 읽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할 5권의 책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 책들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씩 자세히 알아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책부터 이야기 나눠봅시다. 첫 번째 책은 습관의 힘이에요. 이 책은 찰스 두이가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에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60대가 넘으면 매일의 루틴이 더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뇌를 자극하고 몸도 건강하게 해요. 이 책에서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아주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 책을 읽으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바꿔서 매일 10분씩 책 읽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뇌가 점점 더 활발해지죠. 실제로 제 주변의 70대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저녁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먼저 책을 손에 들고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매일 15분씩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요. 이 책의 매력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TV를 너무 오래 보는 대신 책을 읽는 습관으로 바꾸면 뇌가 더 건강해지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뇌가 그 내용을 더 깊이 새기게 돼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걱정의 종말이에요. 데일 카네기가 쓴 이 책은 우리 60대 이상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많아지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하지만 이 책은 그런 걱정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려줘요. 제가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뇌가 좋아하는 책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가 피로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걱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매일 아침에 그날의 걱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제 지인 중에 65세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저녁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수면도 좋아지고 뇌도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오늘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그걸 글로 써보세요라는 부분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 걱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아요. 이 책의 장점은 실제 사례가 많아서 공감이 가요. 가령
작가가 과거에 어떻게 걱정을 이겨냈는지 이야기하죠. 그걸 읽다 보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티오남내 하게 하려면 책을 읽은 후에 한 가지 걱정 해결 방안을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 걱정이 있으면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그 내용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 뇌가 더 안정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정말 걱정을 줄이는 건 뇌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세 번째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예요. 빅터 프랭클리슨 이 책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돼요. 60대가 넘으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죠. 내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질문을 해결해줘요. 작가가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뇌를 자극하는 데 최고예요. 왜냐하면 깊이 있는 생각을 유발하니까요. 읽다 보면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관점을 얻어요. 예를 들어 책에서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죠. 이걸 실천하려면 매일 10분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 주변 70대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일기 쓰는 걸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감사한 점은 뭐야? 라고 자문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요. 이 책의 매력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영감을 주거든요. 실제로 수용소에서의 고난을 극복한 사례가 뇌를 자극해요. 악티오남내 하게 하려면 책을 다 읽은 후에 한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가령 자녀나 손주와 대화를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뇌가 더 강해지고 인생이 더 풍부해질 거예요. 정말 의미를 찾는 건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일이에요. 이 책들을 읽다 보니 우리 뇌가 정말로 이런 자극을 좋아한다는 걸 느껴지시죠? 이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음 책들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계속해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방금 세 권의 책을 통해 우리 뇌가 얼마나 새로운 자극을 통해 활기를 띨 수 있는지 느껴보셨죠? 이제 그 흥미로운 여정을 이어가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들 역시 60대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나이 들수록 우리의 뇌는 단순한 지식뿐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내용에 반응하죠. 오늘 소개할 나머지 두 권의 책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낼 거예요. 먼저 네 번째 책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책 읽기가 우리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럼 계속해서 그 매력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책은 감정지능이에요. 이 책은 다니엘 골먼이 쓴 거예요. 여러분, 60대가 넘으면 감정의 파동이 더 복잡해지죠. 기쁨, 슬픔, 화남,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감. 이 책은 바로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 이 책이 뇌를 좋아하는 책일까요?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감정 지능을 높이면 뇌의 스트레스 수준이 줄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나이 들수록 감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면 그 관계가 더 건강해지죠. 이 책에서는 감정지능의 네 가지 요소 자기인식, 자기조절, 공감, 사회적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요. 읽다 보면 여러분의 뇌가 이 감정을 이렇게 다뤄야겠다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책을 60대 이상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과거의 기억이 더 자주 떠오르고
그 속에 감정적인 여운이 남아있죠. 이 책을 통해 그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68세 되신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아침 감정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뇌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감정이 고조될 때 깊게 숨을 쉬며 진정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책을 읽을 때 제 추천하는 방법은 한 장면 한 장면을 천천히 음미하는 거예요. 가령 책에 나오는 사례 누군가가 감정을 잘못 다루면서 생긴 문제를 읽고 내 삶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 내용을 더 깊이 새기고 새로운 뉴런 연결을 만들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감정지능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뇌가 더 강인해지고 일상이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정말로 감정을 이해하는 건 뇌 건강의 또 하나의 비밀 무기랍니다. 이제 이 책을 손에 들고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20분씩만 해도 그 효과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는 생각의 기술이에요. 이 책은 다니엘 카네만이 쓴 거예요. 여러분, 60대가 넘으면 생각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 책의 주제는 바로 직관적 사고 vs 논리적 사고예요. 뇌가 좋아하는 책인 이유는 이 책이 우리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면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읽다 보면 내 뇌가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알게 되고 그걸 고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건 나이 들수록 사고의 명료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일의 결정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를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게 돼요. 이 책의 핵심은 뇌의 두 가지 시스템 빠른 직관과 느린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60대 이상 분들께 특히 유용한 이유는 나이 들면 직관에 의존하기 쉽지만 그게 항상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72세 되신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아침 신문을 읽을 때 이 뉴스는 직관적으로 보이나 논리적으로 검토해보자 하며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기억력과 분석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뇌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건 책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임플시브를 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제안하는 건 책의 예시를 직접 시험해보는 거예요. 가령 책에 나오는 인지 편향 우리 뇌가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을 읽고 내 일상에서 이런 편향이 있었나?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더 유연해지며 새로운 시각을 얻어요. 실제로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뇌는 더 활발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나이 들수록 생각의 깊이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죠. 예를 들어 손주와 대화할 때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하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악티오남의 팁은 책을 읽은 후에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을 직관으로 하고 논리로 검토해보자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뇌가 점점 더 강해지며 일상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정말로 이 책은 60대 이후의 필독서로 손색 없어요.
이 5권의 책을 통해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활기차게 변할 수 있는지 느껴보셨나요? 각 책이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자극하며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더해주죠. 이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파 3에서 더 깊이 들어가며 실제 적용 팁과 여러분의 피드백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5권의 책을 소개하며 우리 뇌가 어떻게 새로운 자극을 통해 활기를 띠는지 탐구해 보았죠. 이제 파 3에서 그 이야기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뇌가 좋아하는 책은 따로 있다. 60대 유필 독서 5권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 책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오늘은 각 책의 핵심을 바탕으로 한 실제 적용 팁과 함께 이 책들에서 영감을 얻은 5 골든 모닝 루틴을 소개할게요. 이 루틴들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 뇌를 자극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책 읽기는 시작일 뿐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진짜 효과를 발휘하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각 책의 적용 팁부터 시작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쯤 루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습관의 힘부터 이야기해 보죠. 찰스 두이의 책은 습관 형성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우리 삶의 루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요. 60대가 넘으면 매일의 습관이 더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대신 책 읽는 시간을 넣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습관이 뇌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적용 팁으로 제가 추천하는 건 습관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5분 산책 10분 책 읽기라는 체인을 만들어 보세요. 이 체인을 유지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받아들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강화돼요. 제 주변 70대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저녁에 그날의 습관을 기록하는 걸 시작하셨어요. 오늘 나는 어떤 좋은 습관을 지켰나?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뇌가 더 활발해지고 삶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골든 모닝 루틴은 습관 형성 루틴이에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10분 동안 습관의 힘에서 배운 대로 자신의 하루 습관을 계획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앉아서 종이에 오늘의 목표 습관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령 1. 10분 산책 2. 건강한 아침 식사 3. 책 한 페이지 읽기.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뇌가 이 행동을 자동화하며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런 작은 루틴이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한 후 저녁에 그 효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습관이 어떻게 뇌를 활기차게 했나?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뇌의 플라스틱성 즉 변화의 능력이 강화되죠. 여러분도 시도해보시면 하루가 더 구조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 습관의 힘책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책, 걱정의 종말으로 넘어가 보죠. 데일 카네기의 이 책은 걱정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가이드예요. 60대 이상 분들께서 자주 느끼시듯 걱정은 뇌를 피로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책은 걱정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적용 팁으로는 매일 걱정 일기를 쓰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걱정 3가지를 적은 후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질문을 덧붙여 보세요. 이 방법은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걱정을 구체화해서 뇌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해요. 제 지인 65세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저녁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수면질이 좋아지고 뇌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네요. 뇌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서 오는 자극이에요.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은 2번째 골든 모닝 루틴은 감사와 걱정 관리 루틴이에요. 아침 7시 10분부터 10분 동안 걱정의 종말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먼저 깊게 숨을 3번 쉬며 마음을 가라앉은 후 노트에 오늘의 걱정 하나를 적고 이걸 극복할 방법을 음라인톰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령 건강한 아침, 따뜻한 커피, 가족의 안부. 이 루틴은 뇌의 감정 처리 부위를 자극해서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런 루틴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필수예요.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면 책에서 배운 대로 걱정이 줄어들고 뇌의 집중력이 높아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이 루틴 후에 창가에 서서 1분간 명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감사한 점을 떠올리며 뇌를 쉬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파가 안정되면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3번째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빅터 프랭클의 명저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요. 60대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 책의 적용 팁은 매일 의미 찾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동안 내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를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책에서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 주변 70대 분이 이 책을 읽은 후 매일 아침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뇌가 더 활발해졌다고 하시네요. 뇌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건 깊이 있는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3번째 골든 모닝 루틴은 의미 반성 루틴이에요. 아침 7시 20분부터 10분 동안 책의 핵심을 적용해 보세요. 앉아서 어제의 의미 있는 순간을 떠올리고 오늘의 목적을 적어보는 거예요. 가령 오늘은 손주와 통화하며 사랑을 전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 루틴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만들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런 반성이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 추가 팁으로 이 루틴 후에 창밖을 보며 1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되새기며요. 이 과정에서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며 기억력과 감정 안정이 향상돼요. 4번째 책, 감정지능은 다니엘 골먼의 저서로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60대 이상 분들께서 감정의 파동을 더 자주 느끼시듯 이 책은 자기 인식과 공감을 강조해요. 적용 팁으로는 매일 감정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를 적어보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며 진정시키는 거예요. 제 지인 68세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아침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뇌가 안정됐다고 하시네요. 뇌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건 감정 처리가 내 에너지를 절약해주기 때문이에요. 4번째 골든 모닝 루틴은 감정 조절 루틴이에요. 아침 7시 30분부터 10분 동안 책의 4가지 요소를 적용해 보세요. 먼저 자기 인식으로 오늘의 감정 상태를 적고 자기 조절로 숨쉬기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 공감으로 가족 생각을, 사회적 기술로 하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루틴은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감정 지능이 삶의 질을 높여주죠. 팁으로 이 루틴 후에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뇌가 긍정 신호를 받아들이며 더 활기차게 변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책, 생각의 기술은 다니엘 카네만의 저서로 사고의 원리를 설명해요. 60대가 넘으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이 책은 직관과 논리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도와요. 적용 팁으로는 매일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이 결정은 직관인가 논리인가? 를 검토해 보세요. 제 지인 72세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신문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판단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뇌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건 사고 과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5번째 골든 모닝 루틴의 은사고 강화 루틴이에요. 아침 7시 40분부터 10분 동안 책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먼저 빠른 직관으로 하루 계획을 떠올린 후 느린 논리로 검토하세요. 가령 오늘의 일정은 직관적으로 좋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 루틴은 뇌의 분석력을 높여줘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런 루틴이 결정력을 강화해요. 팁으로 이 루틴 후에 퍼즐이나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뇌가 더 유연해지며 기억력이 유지돼요. 이제 요 골든 모닝 루틴을 종합해보죠. 각 루틴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0분씩